설마 시작하면 다 잘 거 아니지? 응? 자, 살짝 불안한 게 이제 또 시험이 끝났으니까 내일 학교도 안 가겠다. 영어가 나온 사람도 있으니까. 컨디션 괜찮죠? 응? 자, 뭐 이제 시험 끝났으니까 뭐 결과가 나와 봐야지 등수가 알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뭐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많이들 몰랐어요. 근데 봐봐, 원체 이제 시험지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앞에다가 여러분한테 힘을 많이 줘놔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 냈어. 서술형 다시 봐봤나? 서술형 단답형 이 문제들이 진짜 우리가 맨날 보던 기본 문제들만 누르륵 나와 있고 앞에서 좀 계산을 많이 하게끔 내는 문제, 이런 것들이 많았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 이번에 점수 오르는 애들 보면은 잘 넘어간 애들, 잘 넘어갔으면 뒤에서 금방금방 했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필요해요. 경험이야. 어쩔 수 없어. 시험도 자꾸 보면서 경험치를 좀 쌓아야 돼요. 들어와. 이 왜 3분이 9분이 되냐? 원래 앉아. 자, 그래서 그 시험 이제 뭐 결과를 떠나서 어차피 이제 그 도형의 방정식 파트 볼 일이 많이 없을 겁니다. 이제 뒤에는 집합 뒤에 이제 명제 그리고 함수 내용으로 쭈르륵 이어져. 제일 쉬워요. 함수가 제일 많이 나오고 제일 익숙한 거고. 그래서 자, 함수부터 할 거야 우리는. 알았지? 명제는 마지막에 할 겁니다. 알았죠? 명제 이제 또 집합과 관련된 게 있긴 한데 명제는 조금 별개고. 자, 함수 쭉 이어서 끝까지 갈 거야. 알았지? 그리고 너네가 이제 시험 보면서 느끼는 건데 막 이번에 문제도 많이 풀었어요. 많이 풀고 안 되는 거 또 시키고 또 시키고 하면서 많이 봤는데 이제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이제 뭘 할 거냐면 니네가 해야 될 거 뭐냐면 문제를 내가 딱 접했을 때 그 문제가 뭘 의도하는 거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해석하는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짧아져야 시험을 조금 빨리 잘 풀 수 있어. 알았니? 그래서 문제 이해하는 능력을 조금 키우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실전 가서 조금 이제 결과물이 나오는 거야. 알았지? 봐봐, 야, 생각해봐. 너네 시험 때 공부하는 것처럼 평소에는 다른 과목에 대한 부담이 없으니까 수학만큼이라도 시험 때 공부했던 그 기억을 좀 살려서 조금 이어나가야 돼. 알았지? 눈 한번 깜빡해보세요. 해봐. 깜빡해봐. 이제 기말고사야. 알았지? 자, 이제 기말고사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는. 알았지? 알고 있으세요? 자, 그래서 오늘 학원에 이제 빨간 날이고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나왔다. 억울해하지 마세요. 오늘 안 나오신 분들은 다음 주 학교 안 가는 날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불러냅니다. 알았죠? 그리고 고맙게도 이제 또 20일부터 이제 덕고 시험이라서 제가 그 주에 또 서울 안 가요. 그러니까 주말이 조금 이제 가용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이용해서도 보충을 할 겁니다. 알았죠? 또 너네 막 이제 수능 되고 하면은 또 쉬는 날도 있고 할 거야. 알았지? 그때는 당연히 못 쉬겠죠? RPM 풀려 있을 거라서. 자, 해볼게요. 앞에 함수라는 걸 좀 천천히 할 겁니다. 식이나 그래프를 다루는 과정 자체도 천천히 할 거야. 알았지? 그래서 함수라는 걸 좀 일단 한 방에 천천히 잘 익히고, 두 번 안 돌아옵니다. 함수는. 알았지? 우리가 두 번, 세 번 해야 될 내용은 지나가서 합성함수, 역함수, 어려운 거, 그걸 응용한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두 번, 세 번씩 볼 거야. 근데 함수, 여러 가지 함수, 이건 여러 번 볼 거 아니에요.
한 번에 끝냅시다. 그리고 금방 이제 진도 나가는 게 그렇게 양이 많지 않아. 이제 금방 나갈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빨리 명제까지 끝내면 또 이제 열심히 문제를 풀어야죠. 오케이? 네. 자, 합시다. 함수. 네. 컨디션들이 안 좋아 보니까 가볍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100분 풀로 때리고 가자. 왜? 100분이면 평소에 하던 거에 반밖에 안 됐잖아. 자, 갈게요. 네. 네. 자, 함수라고 하는 거요. 자, 집합으로 우리가 함수라는 걸 이제 정의하게 돼요. 그렇지? 그래서 함수는요, 집합과 벤 다이어그램이에요. 그렇지? 집합 사이에서 나타내는 게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자, X집합, Y집합 두 집합이 있을 때, 자, 봐. 자, 원소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예시를 잘 보세요. 알지? 뭐 막 시험 끝났는데 우울하고 이런 거 아니죠? 알지? 수업 왔다 우울해하지 말라 그랬어. 안 나온 애들은 4시간씩 보충할 거야. 자, 이렇게 자, 원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가장 기본적으로 처음에 이제 나오는 개념이 뭐냐면 대응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의 집합에서 또 다른 집합의 원소로 하나씩 연결고리를 만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만들었어. 그래서 자, A가 2에 대응되고 B는 4에 대응되고 C가 1에 대응됐어. 오케이? 그래서 자, 이 대응 관계의 전체 상황을 우리는 함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대응 관계가 원소와 원소의 관계, 알았지? 그러면 원소를 다 대응을 시켰을 때 우리는 이 관계를 함수라고 불러요. 알았지? 그러니까 함수라는 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집합과 집합의 대응 관계야. 알았니?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함수는 뭐라 그랬어?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함수는 함수식 그리고 그래프를 배운 거야. 그냥 식으로 표현하고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그래서 정확하게 함수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대응 관계다. 알았지? 그래서 집합이라는 게 필요한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나타낼 때는요, 봐봐. X에서 Y로. 방향성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알다시피 F, G, H와 같이 나타내. 그래서 함수 표현은 이렇게 합니다. F라는 함수는 X집합과 Y집합의 대응 관계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X에서 Y로 대응한다. 이런 뜻이에요. 괜찮니? 자, 근데 여기서 당연히 수학은요, 그냥 막 대응시키는 걸 다 함수라고 부르지 않고 대응을 시키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자, 무슨 조건이 있냐면 여기 있는 요 X 있죠? 자, X집합의 원소가요, 무조건 몇 번씩? 한 번씩. 빵번도 안 되고 두 번도 안 돼요. 무조건 원소 하나가 한 번씩 대응됐을 때 이걸 함수라고 불러. 알았냐? 자, 그래서 봐봐. 여기서 A가 2로 대응됐습니다를 우리 자주 보던 표현이야. 어떻게 나타내냐면, 자, 2는 A가 F에 대응된 값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자, 4는 F, B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리고 1은 F, C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원소를 그냥 임의로 X, 여기를 Y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야. X집합의 원소, Y집합의 원소를 이렇게 나타내기 때문에 이런 걸 통틀어서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 Y는 F, X라고 나타내는 겨. 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부터 보던 표현이죠. Y는 fx다. 오케이? 자, 그래서 대응됐을 때 나타내는 표현, 함수 표현이다. 괜찮니?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봐봐. 자, 여기서 용어. 자, 여기서 이렇게 X집합 대응시키는 이 화살표가 중요하다 그랬어. 자, 그래서 출발하는 집합. 저 X 뭐라고 불렀죠? 기억 안 나? 자, X. 자, 정의역. 이라고 불렀고요. 자, Y집합. 얘를 공역이라고 이렇게 불렀었어요. 용어 기억해? 정의역에서 공역으로야. 알았지? 나한테 주어진 X, Y 집합인데, 야, 이게 우리가 맨날 Y는 fx, Y는 fx에서 일반적으로 XY라고 설명하는 거지. A집합에서 B집합으로, X집합에서 X집합으로, Y집합에서 Y집합으로 해도 상관없는겨. 그냥 어느 집합에서 어느 집합으로 갈 수 있으면 된다. 알았니? 그래서 출발하는 집합, 정의역. 도착하는 집합, 공역. 알았니?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 다 도착했는데 특이점은 대응이 된 원소가 있고 안 된 것도 있어. 어디에는? 공역에는. 그지? 저걸 구분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자, 모아놓습니다. 대응된 것만 1, 2, 4 이렇게 하나의 집합이죠. 그래서 대응된 집합 원소들만 이렇게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얘만 따로 치역이라고 불러요. 치역이 뭐냐면요, 대응된 공역의 원소들만 가져온 거. 그래서 자, 얘는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 했죠? fx를 원소로 갖는. 근데 뭐예요? 요렇게 x집합의 원소를 대응시켜서 대응된 것만 모아놓은 집합, 치역이다. 치역에 대한 함수 표현, 집합 표현.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이 대응된 y 값을 우리는 함수값이라고 불러요. y 값이 함수값인 거 알죠? 자, 그래서 요 함수값들을 모아놓은 집합, 지역이 되겠습니다. 괜찮은가요? 자, 기본 용어예요. 자, 집합에서 집합의 대응관계 함수. 근데 그 함수라는 걸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 표현에 대해서 내가 다 적어놓은 거야. 문제에서 이게 뭐예요? 이런 질문이 나오면 안 돼. 표현해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 각각의 용어들, 정의역, 공역, 그리고 치역. 요 세 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안 돼, 안 돼, 얘들아. 봐봐. 자, 야, 기본 개념하고 첫 개념 들어가는데 졸고 있으면 뒤는 끝이야. 나 분명히 얘기했어. 몇 명 상담할 때도 얘기했지. 제대로 개념을 안 듣고 나중에 혼자 공부하는 게 제일 바보 같은 짓이라 그랬어. 알겠지? 저거 너무 믿지 마. 니네 영상 안 줄 거야. 알았지? 영상은 내가 공부를 시키고 공부를 해오면 줄 겁니다. 안 온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집중해.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기본 용어 기억해라. 알았지? 네. 자, 그래서 첫 페이지에요. 제가 그것도 달아놨어요. 교과서 문제 A단계죠? 그것도 일부러 달아놨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자, 766번부터 시작하죠? 자, 함수인지 아닌지만 판별합시다. 자, 66은 함수인가요? 아니죠. 이유가 뭐야? 누구 때문에? 2 때문에. 자, 767 함수이 아니야.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이 뭐야? 재윤아, 기준이 뭐야? 판단 기준이? 정의역의 원소가 하나씩. 그렇지. 정의역 원소가 무조건 한 번 대응되는지 확인하는 거죠. 자, 그 다음 768 함수 아니야? 함수 아니야? 맞죠? 69번은 아니죠? 맞나요? 자, 봐봐. 768번 같은 거. 자, x 정의역이 마일 0, 1이고요. y 5, 7, 8, 9가 있습니다.
자, x에서 y로의 함수 f가 된다라고 했어. 그러면 얘들아 봐봐. 하나 더 얘기하고 갈 건데 뭐냐면 이게 좌표상에 이걸 그려내는 게 그래프. 오케이? 근데 원래 정확한 그래프의 표현은 그 x, y 순서쌍을 원소로 갖는 그런 집합을 그래프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우리 교육과정에서 저런 집합을 가지고 그래프다라고 인식하실 필요가 없고 말했지만 그냥 요거를 좌표상에 나타내면 된다. 그림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때 봐.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이라는 게 5로 그 다음에 0은 8로 그 다음에 1은 9로 자, 이렇게 되어 됐거든. 자,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 그래프는 뭐라고? 순서쌍을 표현하면 된다 그랬지. 야, 그럼 여기 좌표상에 순서쌍 몇 개 찍어? 점 몇 개 찍을 거야? 3개 찍으면 끝이죠. 그래프라는 건 일반적으로 너네가 알고 있던 직선, 이차함수, 포물선 이런 것만 그래프가 아니야. 점도 그래프야. 알았지? 그래서 마이너스 1,5라는 점 찍고 그 다음에 0,8 찍고 1,9 이렇게 점 3개 찍잖아? 그럼 이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알았어요? 괜찮니? 그래서 여기 봐봐. 내가 만약에 자 fx를 x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함수 식으로 줘요. 그리고 자 정의역은 0, 1 이렇게 줬어. 그럼 이거에 대한 그래프를 고르세요. 혹은 그래프를 그리세요. 나왔어? 맞아 틀려? 그래프는 뭐야? 순서상 점 찍는 거라 그랬지. 근데 내가 이렇게 선을 그리면 여기 있는 점들이 다 나온다는 얘기인데 지금 정의역에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지. 선이 아니라 뭐야? 0,1, 1,2 점 2개를 찍어야 되는 거야. 알았니? 정의역 정해준 x만 갖고 우리가 값을 찾는 거지 정해준 걸 얘기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실수 전체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겠지만 정해줬을 때는 없는 걸 그려내면 안 돼. 알았어? 응. 자, 볼게요. 자, 거기 770부터 73은 건너뛰세요. 네, 구별할 필요 없고요. 자, 거기 777번 있죠? 네, 777번 해봐. 요 내용이죠? 연서야, 나 777번 하라 그랬다. 자, 어려우면 안 돼요. 네. 자, 앞에 거는 그냥 점 5개 찍으면 되죠? 그죠? 그 다음 뒤에 거는 x가 실수라고 했으니까 y는 마이너스 x라고 하는 직선을 그리시면 되는 거고, 그죠? 네. 이것까지 내가 원래 설명 안 하려고 했어. 그렇지? 한 방에 끝낼 거야. 자, 그럼 넘어갑시다. 120쪽 가보세요. 120쪽. 자, 유형 문제로 가는 거야. 자, 우리가
자, 유형 1, 2, 3에서요. 함수의 이제 뜻과 이제 의미만 가지고 이제 값을 구할 건데 생각보다 잘 못해요. 그래서 요거를 고민하다 그냥 다 같이 볼 거야. 알았지? 자, 봐봐. 자, 793번부터 같이 볼 건데 자, 집합 x와 y에 대해서 x에서 y로의 함수가 아닌 거 고르라 그랬죠? 그지? 자, 봐봐요. x가 0, 1, 2야. y는 야, 그냥 집합 원소나열법이고 나는 그냥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는 것 뿐이다. 똑같은 거야? 자, x에서 y로 함수가 되는지 볼 건데 지금 보세요. 이렇게 찾는 겁니다. 1번에 fx라고 하는 함수식이 x 더하기 1이죠. 그러면 봐. 자, fx는 뭐야? 아까 말했지만 y를 뜻하죠? 그러면 내가 x에다 1을 넣어서 y 값이 2란 소리지. 이게 무슨 뜻이라고? 1이 2로 대응됩니다. 이런 뜻이라고. 자, 그럼 2도 마찬가지로 3으로 이렇게 하고 0으로 하면 1 되니까 대응이 다 됐죠? 맞나요? 함수야. 근데 매번 이렇게 글이라는 게 아니라 봐. 이런 거다. 내가 이 함수식을 딱 보고요. x에다가 즉 정역에 있는 원소값을 다 대입했을 때 0 넣었을 때 1 나오고 1 넣었을 때 2 나오고 2 넣었을 때 3 나오면 여기 있는 1, 2, 3이 어디? 공역 안에 있어야 대응이 되는 거 아니냐. 그치? 그래서 다 있으면 이건 함수인 거고 없으면 대응이 안 됐으니까 함수가 아닌 거라고. 자, 그 다음에 지금 뭐 gx나 hx 똑같이 찾을 수 있을 거고요. 자, 4번 봐봐. 자, ix라고 하는 거 0과 1. 제가 이거 분리형의 형태라고 막 얘기할 거야. 자, 분리형으로 주어져 있으면요. 여기 뒤에 x만 잘 지켜주시면 돼요. 뭐? 자, x가 0이야. 다시 말해. i0은 0이란 소리고 x가 0이 아니면 다 1로 간대. 그럼 i1도 1이고 i2도 1인 거야. 괜찮아? 그럼 0하고 1로 대응이 됐죠? 자, 순서상으로 0,0, 1,1 그리고 2,1 다 대응이 되고 있죠? 함수. 자, 그러면 5번 오히려 이런 거 보기에서 기본적인 건데 이걸 해석을 못 하시면 안 되는데 자, x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야. 그걸 px라고 둔대요. 해보자. 야, p0, p1, p인데 야, p0 얼마예요? p0 얼마야? 0을 3으로 나눴어. 나눠져 안 나눠져? 안 나눠지지. 나머지 3? 나머지 얼마? 0. 봐봐, 이런 거야. 내가 0을 나눠. 뭘로? 3으로. 그러면 몫이 있고 나머지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 우리 어떻게 해? 0은 3으로 나누면 몫이 있고 나머지를 더하는 거지. 이렇게. 그럼 봐. 몫이 얼마겠어요? 0이고 나머지도 0인 거겠지. 이건 얼마야? 설에 얼마야? P1은 1을 3으로 나눈 나머지 쟤는 얼마야? P2 얼마야? 2예요. 봐봐, 나중에 이런 조건을 못 해석해서 이걸 못 찾으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 나눗셈에 대한 건 나누기보다 뭘로? 항등식으로 더 많이 다뤘어. 봐봐. 나누어지는 수. 나눠지는 거는 나누는 수 혹은 식에다가 몫을 곱하고 그리고 나머지를 더하는 거야. 알았지? 만약에 내가 2를 3으로 나눠요. 그럼 안 나눠지니까 몫이 0인 거죠?
나머지는 그대로 2가 나와야 되는 거지. 기본적으로 나머지는 나누는 수보다 작은 거잖아. 그럼 0하고 1하고 2처럼 3보다 작은 건 그대로 나머지가 돼. 알았니? 응, 알고 계시고 답은 3번입니다. x제곱은 대응이 안 돼요. 4라는 숫자가 없죠? 자, 그럼 이거랑 비슷하게 795번 해봐. 795. 자, 봐봐. 답은 3번인데, 자, 절대, 여러분, 봐봐. 이건 안 됩니다. 이게 직선이랑 다 이제 2차 함수냐, 다른 함수냐에 따라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 이건 안 돼. 뭐? 이렇게 줬어. 그럼 너네들한테 x가 정수다라고 준 적이 없죠. 갑자기 이걸 0, 1, 2, 마일, 0, 1 고치시면 안 돼요. 실수야, 얘는. 알았어? 실수기 때문에 얘는 무수히 많은 숫자들을 다 비교해 주는 거지 절대로 정수로 하시면 안 돼요. 알았어? 자, 그러면 봐봐. 니네가 다른 뭐 1, 2, 3 직선 같은 거, 사실 5번도 2차 함수니까 크게 어려울 거 없을 텐데 4번 같은 건 어떻게 비교할까? 얘가 함수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요? 그걸 생각해야 돼. 지금 우리 뭐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야, 봐봐. 만약에 내가 0부터 2 사이에 있는 이 정의역 x의 원소들이 내가 일일이 다 비교할 순 없지만 마이너스 1부터 1이라는 이 사이로 어딘가로 이렇게 막 대응이 다 될 수 있다면, 그지? 그러면 그건 함수가 되는 거잖아. 그지? 맞아요? 그럼 봐봐. 내가 x가 0부터 2라고 했으면 하나씩 생각해봐. 절대값 x도 역시나 0부터 2 이상이겠죠. 맞아요? 달라질 게 없지. 양수 쪽이니까. 그럼 거기다가 내가 더하기 1을 해봐. 이렇게 됐지. 그러면 자, 이 fx라고 하는 얘가 뭐예요? 1부터 3까지 값을 가질 수 있다는 소리지. 근데 뭐야? 1을 넘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죠? 네. 자,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더 단순하고 더 쉽게 판단할 수 있지만, 자, 요런 겁니다. 그래서 답이 되는 3번도 봐봐요. 자, fx가 x-1이면, 자, x의 범위가 지금 0, 여기가 2죠. 자, 우리는 x 빼기 1을 봐야 되니까 다 빼기 1을 하시면 어때요? x 빼기 1, 1. 자, fx가 y 범위랑 겹치죠? 예, 그러면 얘는 함수가 될 수 있다. 요렇게. 괜찮니? 실수일 때는 이렇게 범위로 비교하는 거라고 했어. 우리 집합할 때도 했지.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의 비교는 이게 원소 하나하나를 비교하냐 범위로 비교하냐 차이가 있었어. 네, 알아두시고. 자, 794번. 봤을 때 그래프가 되는 거는, 야, 봐봐. 이런 겁니다. 그래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자, x 값들이 있고 y 값들이 있죠. 그럼 이런 거예요. 봐. 내가 뭐가 이렇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함수는 그래프는 이렇게 보는 거다. 하나의 x를 잡아. 그러면 그거에 해당하는 y 값이 이렇게 하나 있겠죠. 맞나요? 왜 점 하나 보는 거잖아. 우리는 그래프는. 그지? 그럼 야 봐봐. 이 x 하나가 요 y라는 값으로 대응이 된 거죠. 괜찮니? 다른 데 봐봐. 내가 만약에 여기 x를 잡았어. 이 x라는 값이 요 y로 대응이 된 거지. 근데 보세요. 만약에 내가 그래프가 뭐 예를 들어서 요렇게 생겼어요. 그럼 내가 여기다 어딘가에 x를 딱 잡았어. 근데 그 x가 지금 여길로도 대응이 됐고 여길로도 대응이 됐죠. 이건 뭔 소리야? 하나의 x가 두 군데로 대응이 됐네. 함수야 아니야? 아닌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따질 때는요. 간단합니다. x, 즉 그 x에 해당하는 우리 대칭축 많이 하잖아? x를 하나 잡아서 한 번 만나는지 두 번 만나는지 이걸 체크하면 돼. 무조건 함수는 한 번만 만나야 되니까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는 게 있다? 그러면 다 탈락인 거야. 알겠죠? 자, 봐봐. 근데 너네 봐봐. 이런 것도 사실 고민해 보면 좋긴 한데 보세요. 뭐 요렇게 생겼어요. 자, 이거는 함수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냥 쭉 이어지는 거야? 함수일까 아닐까? 뭐냐면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 건데 사실 이걸 갖고 문제를 잘 내진 않아. 뭐냐면 만약에 내가 0 이상, 다시 말해 정의역이라고 하는 걸 자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x가 0 이상인 범위에서 쭉 한 번씩만 대응이 되네. 맞지? 함수다. 근데 내가 만약에 정의역을요 실수로 잡았어. 그럼 이거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는 이유가 뭐야? 여기는 대응이 안 됐죠. 없지. 그럼 이건 함수야 아니야? 아닌 거야. 왜? 아까 벤 다이어그램 봤죠? 어떤 값이 0, 1, 2, 3 뭐 이렇게 있을 때 얘네들은 대응이 됐는데 얘가 안 쐈어. 대응이 안 됐어. 이거 함수야 아니야? 아니지. 그지? 뭐에 대해서 차이가 생긴다? 무조건 정의역에 따라서 차이가 생긴다. 정의역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정의역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봐야 되고 정의역이 이제 언급이 안 되는 형태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일반적으로 실수로 본다. 알았지? 응? 근데 말했지만 요런 세세한 차이를 갖고 문제를 내면 어떻게 돼요? 다 같이 죽는 거야. 잘 안 내요. 알았지? 그렇게만 알고 계시고 자, 함수값 구하기. 우리 센스를 좀 볼까요? 자, 798번 해볼래요? 798.
자, 보세요. 어렵진 않았을 텐데 이런 거야. 우리 2차 방정식이나 뭐 이제 고차 방정식 같은 거 할 때도 여기가 변형되어 있는 형태에 대한 공부를 좀 했었거든요. 자, 개의치 마라. 결국 너희들의 목적은 뭐다? f 안에 마이너스 3이 들어가 있는 값을 구하고 싶은 거지. 그럼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니? 얘가 얼마면 돼요? 마이너스 3이면 되지. x에다 마이너스 3을 넣는 게 아니라 이 안에가 마이너스 3이 되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살짝 빼와. 얘를 마이너스 3으로 만들 수 있는 x가 뭐예요? 마이너스 2죠. 그럼 이렇게 해서 다시 와봐. 내가 f 머시기가 이렇게 돼 있어. x에 똑같이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뭐가 돼? f 마3은 마이너스 10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니?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너네는 함수값이라고 하는 거 생각보다 뭐냐면 모양 맞추기거든요. 그래서 f 마3은 여기 안에가 마이너스 3이 되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다. 알았니? 자, 저렇게 하시면 끝나는 거고. 자, 다 할 거라고 했어. 796. 왜냐면 생각보다 앞부분을 제가 건너뛰시면 나중에 엉뚱한 소리를 하실까봐. 자, 분리형의 함수예요.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즉 fx는 얘로 보기도 하고 얘로 보기도 한다야. 근데 조건이 얘는 유리수, 얘는 무리수일 때 쓰는 식이래. 자, f2 빼기 자 루트 5 마이너스 3인데, 자,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배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자, f 안에 2예요. 자, 이거 유리수야 무리수야? 유리수. 그럼 나는 2를 대입하는데 어디에 대입할 거야? 위야 아래야? f2를 구하고 싶으면 유리수 조건에 있는 식을 써라 이거야. 그러면 얘는 2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자 루트 5 마이너스 3이에요. 자, 얘는 뭐죠? 무리수죠. 무리수. 그럼 무리수는 아래 걸 쓰는 거니까 어때요? 얘는 여기 마이너스. 얘들아, 대입할 때는 항상 괄호 필요해. 요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두 개를 뭐 하래요? 빼라네요. 그러면 바뀌겠죠? 자, 그러면 3 빼기 3 더하기 루트 5니까 답은 루트 5 이렇게만 남겠네. 알았지? 너네가 그 x값에 따라서 위에 있는 식을 쓸 것인지 아래에 있는 식을 쓸 것인지 이걸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야. 알았니? 자, 797번 빠르게 답 내시고 99번까지 푸세요. 정확하게 배웠던 내용을 생각하면서 푸세요. 해볼게요. 네.
그다음 지금 보시면 fx가요 x 빼기 1이라고 하는 나한테 주어진 식을 쓸 때가 있고 fx랑 fx 빼기 3이랑 같습니다. 또 다른 f와의 관계를 준 식이 있습니다. 자, 쓰면서 니네가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돼. 자, 나한테 구하라는 거 보겠죠? f2는 이 범위 안에 있어요. 그럼 나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럼 얼마예요? 2 빼기 1이니까 1이요. 괜찮나요? 자, 다음 과정을 잘 보세요. 자, 내가 F18 요걸 볼 건데, 자, F18은 3보다 크니까 15를 구하라는 소리죠. 그럼 다시 돌아가야지. 뭘? F15는 어떻게 구해요? 여기다 15 대입할 건데 15는 아직 3보다 크죠. 그럼 뭐랑 똑같아 또? 같은 방법을 한 번 더 반복하면 12랑 똑같은 거죠. 그럼 대충 여기서부터 이제 감이 와야지. 11을 다시 넣으면 9, 9를 넣으면 6 이런 식으로 가겠지. 자, 6을 집어넣으면 3하고 똑같은데 왜? 3은 여기 있어. 이제 식이 바뀌었지. 그럼 여기다 넣으면 얼마예요? F3은 2예요. 괜찮나? 자, 그러면 F2와 F3을 더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답은 얼마예요? 3이겠죠. 괜찮니? 3 나온 사람이? 네. 자, 갑니다. 자, 797은 마이너스 6이에요. 네, 그냥 패스. 자, 121쪽. 자, 유형 3번까지 하고 좀 쉽게 봐봐. 야, 이 정의역, 공역, 치역 있죠? 이 정의역, 공역, 치역 찾는 게 오히려 니네들한테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 가보자. 자, 800번. 자, x라고 하는 정의역이요. 자, 마이너스 2, 3 이렇게 됩니다. 자, x에서 x로 함수 fx, ax 더하기 b.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때 a, b에 대해서 a 빼기 b를 구하세요 라고 하죠. 이거 뒤에서 똑같이 나올 건데 니네가 이걸 어떻게 푸는지 과정이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는 결과는 나중 가면 그냥 막 거의 외우다시피 해서 풀 거야. 근데 정역이 나왔고 x에서 x로 가는 거니까 공역도 x야. 맞니?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부터 3이라는 실수를 가지고 마이너스 2부터 y라고 둘게요. 3에 대응을 시킬 거야. 근데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된대요. 보세요. 야, 그러면 얘는 f라는 함수가 어떻게 주어졌어? a, b가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자, 저 a와 b가 0 되는 놈은 없고요. 그럼 우리가 이걸 뭘로 인식할 수 있다? 1차 함수. 괜찮지? 자, 봐. 1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죠? 니네가 모르는 임의의 함수라고 하면 문제의 난이도가 완전히 달라져. 직선이기 때문에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자, 만약에 내가 직선이면 A에 따라서 이게 되기도 하고 내려가는 게 되기도 하지. 하나씩 살펴볼게. 자, 만약에 A가 양수야. 좌표상 어딘가에 있어? 몰라. 개형만 그린 거야? 자, 우린 어딜 본다?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만 본다. 오케이?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예요. 괜찮아? x의 범위가 x축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마이너스 2인 거부터 3까지인 이 부분만 볼 수 있다. 야, 괜찮니? 그러면 봐. 자, 여기 있는 거부터 점들을 쭉 모아서 여기까지 내가 파란색으로 덧칠할게. 자, 이 부분이 뭐예요? 그래프 함수 값들을 모아놓은, 즉 순서쌍들을 모아놓은 부분인 거지.
야, 그럼 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 범위를 뭐라고 부를 수 있죠? 이 범위의 값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여기에 있는 거 가로가 x고 세로가 y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있는 값들을 다 모아서 집합을 만들어. 그럼 이 집합의 이름이 뭐야? 재현아 뭐야? 치역이죠. x를 대응시킨 값, x를 대응시킨 값, x를 대응시킨 값들을 다 모아. 뭐라고? 함수값들을 모아놓은 집합이 치역이야. 오케이? 근데 문제에서 뭐래요?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된대. 오케이? 그러면 이 값들을 싹 모아놨을 때 뭐예요?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값을 가져야 된다는 거 아니겠지? 맞니? 그럼 봐. 여기 자, 다 점이야 점. 이 점의 좌표 불러. 이해되고 있어? 점의 좌표 뭐예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겠죠. x 마이너스 2, y도 마이너스 2. 여긴 뭐 해야 돼? 여기는 3, 3이겠지. 되나요? 자, 끝났어요. 그러면 이 f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2 되고 3 넣으면 3 되는 거잖아. 그치? 맞죠? 자, 그러면 관계식이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고 맞나요? 그리고 3a 더하기 3은 아니 b는 3이에요. 자, 이거 연립하면 어떻게 돼? 이거 연립하면 b가 0이죠. b가 0이고 a가 1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까 문제에서 조건이 뭐야? a, b는 0이면 안 된대. 근데 b가 0이지? 그럼 얘는 탈락이야. 그럼 우리가 또 뭘 생각할 수 있어? a가 음수면 뭡니까? 이렇게 내려가겠죠? 동일하게 똑같이 자, x의 범위를 마이너스 2부터 3으로 봤을 때 자, 여기 있는 점들을 싹 다 모아서 내가 뭐 하면 여기 있는 값부터 여기 있는 값까지 요렇게 모아놔. 이게 뭐라고? 치역. 그럼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3이겠죠. 왜? y는 위아래 보는 거잖아. 작은 거, 큰 거지? 자, 설아야 여기 점 좌표 뭐야? 그렇지. 마이너스 2, 3일 거고 얘는 3, 마이너스 2겠죠. 대입. 그러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3이고요. 얘는 3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가 돼서 자, 빼시면 a는 마이너스 1이고요. b는 1이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 문제 별표 쳐놔라. 모르면 안 되는 문제다. 자, 801번 해보세요. 이용 3까지 하고 쉴 거야. 잘 따라와. 자, 801번 해봐. 뭐 하시나요?
봐봐. 야, 문제에 대한 해석. 자, 함수가 나와 있고요. 얘가 뭐라고? 설아, 치역이 뭐야? 얘기해봐. 치역. 함수값들이지. 함수값이 x값이야, y값이야? y값이야. x를 y에 대응시키는 거지. 그럼 치역이라고 하는 얘네들은 y의 값이에요. 알았지? 그래서 그 의미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y가 마이너스 4일 때는 x가 무엇이고 y가 8일 때는 x가 무엇입니까? 이거 구하라고 하는 거야. 그지? 자, 그럼 봐. 여기서 넘기시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 x가 될 수 있죠? 이게 정의역에 있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6이니까요. 이렇게 되겠죠? 얘가 정의역에 있을 수 있다는 소리야. 알았어? 자, 그래서 될 수 없는 것은 여기에 없는 거. 얼마예요? 마이너스 1, 4번이겠죠? 자, 질문. 봐, 문제 바뀔게. 치역이 이렇게 됐다라고 했지? 자, 그러면 치역이 이렇게 나오는 정의역 x의 개수를 구하세요. 셋, 한번 찾아봐. 치역이 마이너스 4랑 8이 나와야 돼요. 그렇게 되는 정의역. 정의역의 개수, 즉 집합의 개수. 재현아 몇 개 나와? 2개? 소희는? 검석이 몇 개? 2개? 설아? 못하죠? 봐. 이게 치역이라고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야. 치역이면 대응되는 함수값들. 봐봐. 정역의 원소에 얘네들이 있어야 되지. 그럼 생각해봐. 니네 만약에 1과 마이너스 6이 있어. 이렇게 정역이 있대. 그러면 치역은 뭐예요? 치역 불러봐. 치역이 어떻게 나와요? 8이죠. 마이너스 4 사라졌지. 그럼 치역이 마이너스 4고 마이너스 4와 8입니다 라고 하는 그 단순한 한마디에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중에 하나와 여기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야. 알겠어? 그러면 봐. 지금 얘네들이 있거나 없거나 하면 2의 4제곱 총 이렇게 만들 수 있겠지. 맞아?
그럼 거기서 이제 안 되는 것들을 뺄 거야. 뭐? 얘네들만 갖고 만드는 거 몇 개? 마이, 마삼, 그 다음 둘 다 있는 거. 공집합은 나중에 한꺼번에 뺄게. 중복되니까 3개 빼. 여기도 뭐예요? 마육, 1, 마육하고 1 갖고 있는 3개만 빼는 거야. 그리고 뭐? 다 없는 공집합을 빼면. 그럼 어때요? 적어도 하나씩은 섞여 있겠지? 그래야 치역이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되니? 16에 7 빼니까 9개 나오죠? 맞아? 이런 거 한 끗 차이라고. 그래서 니네가 문제를 너무 대충 읽으시면 안 돼요. 치역이 마이너스 4랑 8이다 라고 하는 건 뭐다? 여기 중에 적어도 하나, 여기 중에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마이너스 4도 8도 만들 수 있다. 야. 알았니? 보여드리죠. 체크해놨거든요. 제가 내는 시험에 이거 그냥 똑같이 낼게요. 단답형으로 낼 겁니다. 알았죠? 네. 단답형으로 낼 거예요. 네. 자, 자, 802번. 다시 해봐. 자, 봐봐. 또 다시 놓치는 부분. 치역이죠. 치역의 원소의 합이지. 그러면 니네가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x니까 식이 나와 있으면 ax제곱 플러스 1에 대입을 할 거죠. 그럼 마1 대입하고 0 대입하고 1 대입하고 2 대입하는데 놓치면 안 되는 게 뭐예요? 치역은 함수값들을 모아놓은 집합이죠. 맞아요? 그럼 집합의 기본 중복되는 건 2번, 3번 써요? 안 써요? 안 쓰지. 그럼 봐. 마 1 넣었을 때 1 넣었을 때가 어때? 같아. a 플러스 1, 1, 4a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자 18 하니까 5a가 5a 더하기 3 얘가 18 a는 3이 나와야죠. 괜찮니? 자, 요거 주의하시고 자, 803번 정역과 공역이 나와 있고요. y는 ax 빼기 1이 정의된다라고 하는 건 함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때 a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하랍니다. 해보세요. 이것까지 생각하실 수 있으면 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문제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다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795번 잠깐 봐봐요. 795번 앞에 푼 거야. 795번 제가 그냥 다시 돌아올 거예요. 자, 3번 보기, 4번 보기 함수가 되냐 안 되냐 보여드렸죠. 다시 돌아옵니다. 자, 간다. 자,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1 사이에 있습니다. 얘가 이제 함수가 되려면 여기 있는 x 값들이 다 대응이 돼야 되죠. 1로. 맞나요? 보세요. 자, ax 빼기 1인데 저 a가 거슬리는 거야. 왜? a는 0이 아니지만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거든. 그럼 당연히 최대를 구하라고 하면 양수를 생각할 거고 최소를 구하라고 하면 음수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 따지는 거야. 자, a가 양수일 때 생각해봐. 자, a를 곱해요. 마이너스 2a ax a요. 자, 빼기 1씩 해야 되네. 마이너스 2a 빼기 1 ax 빼기 1 a 빼기 1이 뭐예요? y잖아요. 근데 함수가 되기 위해선 이 범위가 어디? 얘에 대응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지? 봐라. 비교할 때 범위라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3과 1이라고 하는 공역 y 집합이 있을 때 내가 찾은 얘 있죠? x의 범위로 만들어낸 얘가 이렇게 있어줘야 여기 있는 값들이 다 공역에 있는 원소들의 대응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따라왔음? 그러면 여기서 찾아야지 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얘도 만족해야 돼요. a 마이너스 1은 1이야. 그러면 a가 2하고요. 그 다음에 a가 1 여기도 마찬가지네. 2 이하가 되겠네. 그럼 우리는 지금 양수 범위를 체크했으니까 양수일 때는 2 이하예요. 그러면 최대값은 2가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다음 a가 음수인 두 번째 상황을 볼게요. 자, a가 음수면 곱했을 때 부등호가 가만히 살아있으면 안 되죠? 곱한다. 마이너스 2a 바뀌어요. ax a요. 음수니까 부등호가 바뀌어야지. 자, 거기에 역시나 뭐 하시면 빼기 1 하시면 요렇게 되는 거고, 자, 이번에는 역시나 y 안으로 대응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 1 사이로, 그러면 a 빼기 1이 이쪽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이 이쪽에 이렇게 있어야겠죠? 그러면 역시나 이거 비교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얘가 1보다는 작거나 같겠네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약분하시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동시에 다 만족하려면 음수인 경우는 뭐다? 마이너스 1보단 크거나 같고 0보단 작겠죠. 그럼 a의 최소값은 얼마?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쉽지 않다니까? 니네가 이게 이해가 되면 공부를 해봐라. 뭘? 뭐 문제가 수치에 따라 안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나중에 내가 변형돼서 만들 수도 있겠죠? 2차 함수면 저 a의 범위를 어떻게 구해야 되지? 이런 생각. 알았니?
저러면 난이도가 바뀌는 거야. 자, 그래서 함수가 정의가 되려면, 즉 f가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정의역에 있는 원소를 전부 다 뭐? 공역에 대응시킬 수 있어야 된다. 함수값들이 존재해야 된다. 알았니? 네. 제가 비교해 드렸어요. 앞에 했던 795번, 보기 1, 2, 3, 4, 5번을 연습을 하시면 803번 이 문제도 네, 돼야 돼요. 이게 난이도가 높은 이유는 범위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수직선 요걸 그려야 되기 때문이지 앞에 795번하고 풀이 과정은 다르지가 않다. 알았니? 자, 잠깐 쉬었다가 조금만 더 할게요.